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국 주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 주와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서는 카운티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데보라 복스 박사는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벅스 박사는 각 카운티 당국이 책임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 주에 새 지침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부활절인 4월 12일경에는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새 지침에 따라 각 카운티 단위로 위험 등급이 정해지면 각 등급에 따라 제재를 풀어주어 경제활동이 회복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저녁 생방송된 타운홀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왜 캠프 주지사가 주 전체에 자택 대피령 같은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케이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은 만약 자신이 주지사라면 주 전체에 자택 대피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캠프 주지사는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연방정부의 지침과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사회적 그리고 상업적 제한을 지역당국에 맡기라고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지금은 치료법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 몫을 실천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 국민들에게 달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에 방문하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또 민원실 운영시간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조정됩니다. 총영사관은 현재 입주한 건물 관리소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 월요일부터 출입카드를 소지한 사람만 출입하도록 조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민원실에 방문하는 분은 건물 1층에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직원의 안내를 받아 건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면산 영사는 국적, 여권, 공증, 해외 이주 신고 등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을 제외하고는 우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틀란타 총영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는 사람은 앞으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 시간으로 30일 0시 도착하는 한국행 비행기부터 이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애틀란타에서는 29일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이 조치가 적용됩니다. 고열로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 항공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번 조치는 한국 항공기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기도 모두 해당됩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입국 검역 강화 대상국을 유럽과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어제 8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아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27일 오전 4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총 8만 5,991명으로 8만 1,828명인 중국과 8만 589명인 이탈리아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자 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보라 복스 박사는 아직 발병 초기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일각에서 말하듯 전 국민의 60%가 감염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벅스 박사는 국민 1,000명당 환자 수로 따지면 유럽 국가들보다는 미국 내 환자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악용해 병원을 폭파하는 테러 범죄를 기도했다가 범행 계획이 들통나자 FBI와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고 A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티머시 윌슨이 범인인데요.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의 한 병원을 목표로 차량 폭탄 테러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토안보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연방 수사기관이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극단주의 단체 구성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신체 접촉을 통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이 마이너스 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치는 26일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보다 더 큰 폭의 감소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피치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종전처럼 AAA로 제시했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피치는 이미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신용 강점을 약화시키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의 충격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등급의 부정적 전망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투표용지에 실릴 주요 정당 및 지역구 후보자 기호가 정해졌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5번을, 2당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4번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로써 1번은 민주당, 2번은 통합당, 3번은 민생당, 4번은 미래한국당, 5번은 더불어시민당, 6번은 정의당의 전국통일기호가 됩니다. 전국통일기호는 지역구 의석 5개 또는 직전선거 득표율 3% 기준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0석, 통합당 95석, 민생당 20석, 미래한국당 17석, 더불어시민당 8석, 정의당 6석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제2미주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이 26일 제2미주병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간병인 1명과 환자 60명 등 6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제2미주병원은 정신과 치료 전문병원인데요. 의료 종사자 72명과 환자 286명이 있습니다. 대구시 보건당국은 정신병원 전수 검사가 끝날 때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 씨와 안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A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검찰의 기소 직후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 씨의 말에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준 것이라며 안 씨에게 수십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안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면서 최 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고 최 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한강에 투신해 숨졌습니다. 40대 직장인으로 조사된 A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수사를 벌인다는 언론 보도 등에 강한 압박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숨진 현장에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유서에는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친지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2020년 3월 27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